안녕하세요. 좋은 일로 사주 좀 분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뭐 문자를 보내든 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저는 이게 사주 분석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자식에 대한 어떤 지금 뭐 학교 가는 문제, 학교 가서 그 다음에 또 졸업하면은 또 취업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그냥 그 자식들하고 같이 어찌 보면 내 삶이 없는 거야. 자식에 매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든 걸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지금 낮다고 그러죠. 왜냐면은 우리는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하잖아. 우리는 공부 계속해서 엄마들이 하는 얘기는 공부밖에 없어요. 너 어떻게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따위로 공부를 안 하고 노는 데만 신경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만 지금 강조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쯤 가면은 학원 간다고 해놓고 어떻게 돼? 뒤 빠져가지고 PC방 가서 게임하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가서 나중에 보면은 학원을 빠진 거야. 학원 빠지면 그거는 100% 연락이 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거짓말하고 또 혼나고. 그러니까 애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가면 또 마찬가지죠. 또 학원 다녀야 되고 계속해서. 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요. 또 취업을 해서 이제 자리 잡으면 또 결혼하게 되고 또 다시 내가 행복한 시간은 없고 이제는 또 어떻게 돼요? 애들하고 또 싸워야 돼.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먹어서까지 어느 순간순간에 행복한 시간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그게 이제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말 기적을 이루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고 뭐가 안정이 안 돼. 그리고 표정이 보면 항상 어둡죠. 뭐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찌 보면 불행한 거죠. 이 공부 때문에. 물론 자원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자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잖아. 우리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학교에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거잖아요. 그것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팍팍해요. 우리가 여유 있게 한번 또 바람 쐬면서 색다른 데 여행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쌓아서 나이 먹으면서 추억을 더듬을 때 난 그때 정말 행복했다 이런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뒤돌아보면은 내가 행복했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지금 어머님의 걱정이 뭐냐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참 잘해서 너무 기분도 좋았고 기대가 컸었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이제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물론 직장은 좋은 데 가야죠. 그렇게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설픈 데 가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아드님이 어찌 보면은 이 취업을 또 삼수한다는 거지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30.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도 답답하지만 그동안 기대를 걸었던 어머님은 이제 너무 더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시는데 여기는 제가 다른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제 사주로 봤을 때 과연 취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직장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조금 더 한번 이렇게 분석하는 의미로 이제 한번 해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공부 잘하는 걸 원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거, 우리가 흔한 얘기로 학교에서 어떻게 돼?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 된다고 그러죠. 물론 이걸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를 저 부탁했던 어머님 이 소리 들으시면 또 아주 또 실망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질 텐데, 실제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요, 우리처럼 뭘 외워서 하는 이런 공부는 사실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꾸준히 앉아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한 몇 년만 하면은 다 소문 나잖아. 우등생이라고. 또 학교에 가서 장학금 받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생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생활에서는 전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관계가 넓어야 되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자기가 자꾸 어떤 삶을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우등생 뭐 이런 소위 공부를 잘했다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어떻게 돼요? 나보다 못한 놈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월감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이 자부심도 갖고 긍지를 갖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친구도 사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건 안 됐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이제 학교 대기업에 이렇게 취업할 때 이제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난다는 거야. 어떤 얘기냐면, 이 사주에서는 이제 한난조수라는 게 있어요. 이 사주에서 맨 가장 기본적인 게, 한난조수에서 이 한하고 이 조하다는 거는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도 있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일을 하던 어떤 본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게 마음에 이런 구조로 돼 있어. 한하고 조한 경우는요, 어울리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도 사회생활 하기 전이죠. 일단은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한하고 조한 경우,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경우는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우리가 면접을 처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필기만 잘 보고 그러면 면접은 뭐 그렇게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절차니까 그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 한하고 조한 것 때문에 또 그런 상태를 또 이걸로 인해서 그런 좀 취업하는데 좀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한하고 조한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면접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제 면접 보러 온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물론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다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한하고 조한 경우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자체가, 참 저런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아래 상하 윗사람하고 아랫사람들하고 사이에서 혹은 뭐 동료들끼리 이렇게 잘 어울려서 뭔가 팀워크가 돼서 일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 공부를 잘했다는 건 그거는 여기서 보면, 이 사주가 지금 임수일간이잖아요. 임수. 그런데 나를 생해주는 금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임수가 내 뿌리가 상당히 단단하게 이렇게 지지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여기서 보면 8글자 중에서 금하고 수가 이게 일간, 이게 이제 인성이거든요. 그럼 여기 5글자잖아요. 이렇게 그냥 제가 이제 항상 그 말씀드린 이 자체가 꼭 이거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큰 틀에서 어떤 감을 잡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인성이 발달되어 있고 비견법제도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만 공부하는데 유리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부하는데 유리한 게 뭐냐면 이게 금수가 발달된 사람들이요 굉장히 차분하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두뇌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이 이 찬기운이 많지요. 이 목화 따뜻한 기운보다 이렇게 되면 조금 차분한 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머리가 우리가 보통 좋다고 얘기를 해요. 기억력이 좋고 총명하다. 그러면 이제 공부는 이렇게 이 정도면 이제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해서 본인이 굉장히 이제 우등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는 항상 상위권에 있었으니까 본인이 자신감도 있고 그 다음에 우월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고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정도면 공부에만 매달아 보니까 저 친구는 야 저놈만 뭐 공부밖에 몰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공부에 이렇게 이제 주력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그 공부를 이렇게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는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었고 본인이 긍지를 가지고 정말 앞으로는 내가 뭔가 하는데 나는 자신이 있다는 이런 게 완전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장을 찾을 때는 직장이라는 건 이제 관이라는 개념인데 이 관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직장을 나타내요. 직장. 어떤 뭐 직업 개념도 볼 수 있고. 그럼 직장을 가지려면 일단 관이 제대로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관이 뭐냐면 요게 관이에요. 요게 술이. 근데 이게 옆에 이 오가 약하지. 왜냐면 이게 금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오화는 아무리 이게 계절적으로 더운 여름 이때 에너지가 강하게 몰려있다 하더라도 이 금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불 기운은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순수하게 이 토가 이 건조한 이때가 이제 늦가을이잖아요. 늦가을. 이때는 충분히 이 수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 수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은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놔두는 게 아니라 물 자체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게, 즉 수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흐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술토가 이걸 막아줘야 된다는 거야.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 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면은 이게 불을 만들어. 그러니까 실제로 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관의 어떤 그 직장을 나타내는, 그다음 본인을 컨트롤하고 자기를 억제하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좀 약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요, 관이 약한 사람도 첫인상을 딱 봤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친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체를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는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병철 회장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는 이때 면접을 볼 때 주위 옆에 공부하신 분들이 역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그걸 같이 심사위원으로 면접위원으로 있었다고 그러죠. 그건 뭘 보냐면 그 사람들의 그런 걸 이 관이 없는 사람을 느낌을 본인들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 일단 실력도 중요하지만 면접 볼 때 여기에서 이런 거를 상당히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보통 이 관이 없으면요, 누구 통제받는 거 싫어하고 억압받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버리면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근데 공부를 이렇게 잘했다는 건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타고났으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위에서 이 우등생이 되다 보면은 위에서 1, 2등 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죠. 그걸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 관이 이렇게 없다는 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타고난 어떤 그런 거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직장이 잘 안 잡힌다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관이 뚜렷하게 이 사주에 있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직장다운 직장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데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대기업도 우리가 공기업처럼 이 조직화된 그 상당히 잘 조직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구조에서는 뭐 공직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정부 조직보다는. 우리가 그래서 뭐 삼성이다, 현대다, 뭐 대우다 이렇게 그다음 LG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목을 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이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려운 거는 바로 그게 딱 봤을 때 소위 이제 관상에서도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분류한 거는 직장이 이제 관 역할을 직장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관이 토가 이렇게 오하고 술하고 만나서 이게 반합이 돼 버리면 이게 불역할을 해요. 불기운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토의 지금 작용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 관으로서 즉 이거를 물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그 통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관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관하고 인연이 약하겠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세 번째 그 정도 이렇게 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간에 이제 레벨을 좀 낮춰서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이 공부할 때부터 자기 우월감이라든가 자신감, 이 긍지를 갖고 살다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내가 선택하려고 했던 그 대상 레벨에서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일단 낮춰가지고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걸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구멍든다는 이런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 번, 네 번째 지금 요번 했는데 이제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속상해서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하셨는데 실제 요새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요. 한하고 조한 경우에 이제 면접에서 좀 불리하다. 그 다음에 이 직장을 나타내는 이 관이 제대로 딱 또렷하게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되어 버리는 바람에 관의 기운이 약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직장 잡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볼 때 아니면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갈 때 관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 관이 이렇게 약하다든지 아니면 관이 없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조직사에 들어가서 과연 적응을 잘 해가지고 일을 잘 할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관이 이렇게 오하고 술하고 만나서 이게 합의되는 바람에 이게 불역할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토로서의 작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해졌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연구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조금 레벨이 조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했던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머리가 좋고 또 꾸준하게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그동안 어떤 연구 쪽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1차적으로 무조건 다 대기업 쪽으로만 혹은 공기업 쪽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이 사회생활, 직장에 들어갈 때 이 면접이라든가 여기에서 느끼는 거는 또 다르고 사주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관이 제대로 또렷이 이렇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조직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답답한 거는 그동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이렇게 잘했으니까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대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했고. 그런데 막상 취업을 해서 이렇게 이 시험을 보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을 하고 계실게요. 본인은 더 답답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속상하니까 이걸 한번 이제 분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연락이 왔던 게, 근데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청명하고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우등생이었는데, 아니 면접 보는 취업 시험을 보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역국을 먹다 보니까 이게 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내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우월감, 어떤 자신감, 긍지 이런 자체가 그냥 자꾸 무너져 버리니까 본인이 너무 또 이게 지금 실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이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취업하는데 이제 힘이 들고 있구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의 다는 아니지만 이 운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금수가 많은데 지금 여기 27대 운인데 이게 또 하고 물하고 또 금이 들어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너무 바란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균형이 깨져버리면 이것도 또 안 좋다는 거야. 기운에서. 근데 크게 보면은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왔을 때는 안 좋죠. 그 기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바란스를 맞기 위해서 목하고 화기운이 왔을 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하고 수가 오면은 지금 이게 60년 동안, 여기 30년 이렇게. 자, 인생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내가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요때 60년이잖아요. 근데 이때 기운이 한쪽으로 기운이 몰리기 때문에 운상으로는 이렇게 좋게 흐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물론 이제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낙담하시겠지만 일단 본인도 어느 정도 이거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계속 고집을 하지 말고, 즉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시가 없어졌지만 그 신림동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묶여 있다 보면 뭐 삼수, 그 다음에 사수, 이때는 불안한데 오수, 육수 이렇게 7수까지 이제 가다 보면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에서는 볼 때는 어찌 보면은 고시를 처음에 시작하는 후배들보다는 고참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있겠지만 또 본인이 이렇게 나태해져가지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또 이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내 목표를 정해놓은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만 고집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융통성, 그런 게 좀 약하다는 거야. 내가 한번 목표가 결정되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걸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고 이 좋아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관이 약한 상태에서 이 하나고 좋아하는 기운 때문에 조금 그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면접의 어떤 그 과정에서도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봤을 때는 공부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고, 학창 시절에는 상당히 어떤 기대를 줄 수 있는데 면접 시험에서 그렇게 어려운 거는 이 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하고, 한난조습에서 하나 좋았을 때는 경직성 때문에 면접관을 봤을 때는 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없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머리가 있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조금 더 한번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